자, 지금부터 아성 코스트 내역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성 코스트 X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고요. 자, 이 아이콘을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제 처음 보여지는 이 화면이 이제 공사 목록이 나오는 화면이고요. 자, 위에 쪽에 보면 뭐 도급 내역 관리, 뭐 설계 변경 작업을 할 때는 여기 가서 하면 되고, 기성 내역은 여기 가서 하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이제 그 계약 내역에 대한 내역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사 작성 요 버튼을 눌러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공사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역을 작성할 공사명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사명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업종. 요거는 이제 이 공사에 대한 이제 대표 업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목군 선택. 이 부분은 내가 이 공사에 어떤 단가를 적용할 것인가. 자, 이렇게 적용할 품목군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자재 단가라든지 농비 단가라든지 경비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이 품목군에 있는 여러 단가들 중에서 어떤 단가 적용을 할 것인가. 최저 단가 이렇게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 공사에 대해 가지고 적용할 원가 계산서를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원가 계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 종류별로, 그 다음에 공사 금액별로, 공사 기간별로 이런 식으로 원가 계산서가 쭉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식으로 적용 공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실적 공사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서 자체에 보면은 뭐 실적 공사비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적이라고 적혀 있는 요런 원가 계산서 중에 이제 업종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시고 공사 기간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서 작성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실적 공사비도 토목이라든지 전기나 설비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이제 제 위에 걸로 선택을 해서 작성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사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공사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이 공사에 대해 가지고 내역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선택 요거 누르면 돼요. 공사 선택 누르면 이제 이 공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에 보여지는 화면이 공종을 만드는 화면이고요. 자, 이쪽 편에 보여지는 화면이 이 공종에 대한 세부 내역이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요 화면을 갖다가 내역 화면이라고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공종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이니까 일단 공종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내역을 입력을 해요. 자, 공종을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다가 내가 입력할 공종명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자, 이렇게 공종명을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공종이 하나 생기고요. 자, 토목공사에도 마찬가지 요 밑에서 또다시 이제 하위 공종이 생길 거니까 여기다가 입력할 공종명. 자, 여기다가 이제 선택하고 나서 공종명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여기에서 이제 하위로 이렇게 계속 붙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만드시면 되고요. 또 이제 뭐 여기에는 뭐 토목공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건축도 들어갈 거고 전기도 들어갈 거고 설비도 들어갈 거고 그런 공종들이 이제 여기다가 쭉 만들면 돼요. 여기다가 일단 제가 여기다가 설명 없이 일단 쭉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급적별로 공종을 한두 개씩, 2개 정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종을 쭉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입력할 공종을 선택을 하고 내역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내역서랑 건축이나 전기나 이런 설비 쪽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이런 타이틀을 먼저 붙여줘요. 빈칸 첨가 하나 하면 이렇게 한 줄이 생기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타이틀을 붙여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품목 선택으로 들어가서 품목을 내가 이 공사에 들어갈 이 공종에 들어갈 품목을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품목 선택 이렇게 누르면 이게 저희들 이제 자료 화면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입력할 항목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입력할 항목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엔터를 치시면은 요렇게 이제 화면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시작분명이라고 해가지고 터프하기라는 항목들이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터프하기라는 글자가 뒤쪽에 이렇게 있더라도 이제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분류로 조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쪽에 가면은 제가 이거 전체 접기 이렇게 하면 각 이제 업종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품명으로는 여기에서 톱하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고 분류에서도 마찬가지 톱하기에서 검색 엔터를 치시면 톱하기라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요. 자, 톱하기 이렇게 검색했을 때 이제 나왔는 여기 이 항목들 중에서 이제 내가 입력할 항목을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면 우측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항목에 대한 세부 규격들이 이렇게 나와요. 규격들이 나오고 이런 항목들을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아래쪽에 요거는 지금 단가산출서인데 단가산출서에 대한 세부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입력할 수량을 입력을 하고 엔터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요. 자, 또 다른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검색을 하면 돼요. 자, 대매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이 이제 다 나오니까 요걸 이제 전체 다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똑같은 품목이 아니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인 글자만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는 게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는 가장 편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대매오고 다지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이제 대매오기 여기에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해서 여기 세부 내용 확인하시고 수량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입력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했으면 이제 X 버튼을 눌러가지고 창을 닫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토공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2가지만 입력을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 뭐 요거는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품목 선택에 가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 빈칸 첨가해 가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어요.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경공사는 이렇게 바깥쪽에 큰 공정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 지금 토목공사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 내역을 입력을 할 때는 품목 선택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할 항목 자, 나무만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나무라는 부분이 여기 시작되는 부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라는 글자가 뒤쪽에 있는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입력할 항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측편에 마찬가지로 수량을 넣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항목 자체가 자재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각 자료집마다 들어가 있는 단가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나무, 제가 동백나무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도 하나를, 음, 소나무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근데 요런 거는 자재이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바로 적용이 안 되고요. 요런 인건비들은 이제 식재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이에 의한 식재라는 부분 있죠. 자, 여기를 보면 지금 요거 동백나무는 지금 2.0이니까 2.0에 해당되는 거, 뭐 6줄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5m니까 2.5m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찾아서 수량 넣고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했으면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도 마찬가지. 가설공사, 품목 선택,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가설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입력할 거를 찾아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컨테이너 가설 사무소 이걸 넣을 거니까 여기 선택하고 그다음에 우측편에 규격을 선택을 해주고 수량을 넣고 엔터. 그다음에 또 가설 창고도 선택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수량 넣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서 자, 말비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기는 지금 말비계로 시작하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은 뭐 이동심각한 말비계, 뭐 내부 말비계, 조림식 말비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입력할 항목을 선택을 하고 수량을 넣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 선택창이 나오면 내가 쓰고자 하는, 쓰고 싶은 이름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먹매김, 또 마무리용, 뭐, 은행이다. 또, 수량을 넣고 엔터. 이런 식으로 또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전기공사다. 전기공사, 그러면 품목 선택 들어가세요. 저렇게, 뭐, 품명을 전체를 다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몇 가지 저희 쪽에 일단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을 하시면서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몇 글자만 입력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이런 품명들이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눈에 익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실제 품명을 다 쳐가지고 찾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입력할 항목을 선택을 해주고 수량을 넣고 엔터. 근데 요런 이제 전기 쪽이나 설비 쪽 자재 같은 경우는 요런 단가들도 있지만 공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량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량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기본 공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요 강제전선관 1m 설치할 때 들어가는 인부 수량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인건비들도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요런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자재 할증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전선관이면은 10% 할증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요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할 때 실제 적용되는 수량 부분에 입력한 수량에 대해서 할증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했을 때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체크를 안 하면 적용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거고요. 자, 전선관도 넣고, 이제 전선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제 입력할 항목, 22짜리를, 25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량 넣고 엔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입력을 다 했으면 창 닫고요. 또다시 이제 설비공사. 설비공사도 마찬가지 입력할 항목을 여기에서 자, 배관을 이렇게 검색해서 일반 배관용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다가 입력한 항목에 대해서 수량을 넣고 엔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또 스탠관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다 했으면 창을 닫고요. 자, 요렇게 이제 입력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업종별로 한 2가지씩만 이렇게 쭉 입력을 했는데요. 자, 요렇게 입력을 쭉 해놔놓고, 이렇게 입력이 다 됐으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 여기 들어가가지고,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기초 이윤율 요 부분만 이제 뭐 원가 계산서상에 적용될 부분인데, 원가 계산서상에 이윤을 몇 % 할 건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재 할증, 아까 보셨던 입력을 할 때 어떤 관이라든지 전선관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자재들은 자재 할증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량 적용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잡자재비를 계산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공구 손료를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기나 설비 쪽에는 제가 이제 2가지씩만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선관하고 전선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관자재들, 그러니까, 배관자에 하나 넣고, 스텐관 하나 넣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요거 2가지를 입력을 해놨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관부속품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잡자재비가 붙어 나와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공구 손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들어와요.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전기 쪽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입력 이제 전선관 하나, 그다음에 전선 하나 넣었는데 전선관 부속품비라는 거 나오고 또 배관 배선의 3%라는 거 나오고 공구 손료 3% 해가지고 토탈 금액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전기나 설비 쪽에서는 대부분 내역서상에 뭐 1위 대가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반 건축이나 뭐 토목이나 이런 쪽에는 대부분이 1위 대가나 단가 산출서기 때문에 조후 옵션을 체크하더라도 하단에 여기 자동으로 붙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위 대가 자체에서 이제 다 적용이 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이 다 됐으면 이제 인쇄 쪽으로 가가지고요. 인쇄 가면은 이제 옵션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그냥 일반 인쇄 요거만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설명을 못 드리고, 이제 간략하게 하는 순서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공정을 만들고,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쇄를 하는지 그 순서 정도만 익혀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일괄 인쇄 들어오면 이제 원가 계산서부터 해서 다음 장 넘어가면 이렇게 집계표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다음 넘어가면 이제 각 공정마다 들어가 있는 세부 내역들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아까 부대공에는 이렇게 뭐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거 타이틀만 붙어 있고요. 조경공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쪽에도 뭐 이렇게 해서 내역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내역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공량 산출서라고 해서 전기나 설비 쪽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네, 이런 출력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위 대가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호표 1위 대가 목록, 그 다음에 호표 이렇게 쭉 나오고요. 중기 경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단가 산출서까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단가 산출서 세부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단가 대비표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지금 총 30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물이 나오게 돼요. 자, 요 첫 시간이니까 요거는 이제 순서 정도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요 화면이 내역 화면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간단한 부분들은 이렇게 화면 정도만 이 화면이 무슨 화면인지 이제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실 때 요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만 설명해 주시면
바로바로 이제 전화상으로 간단한 거는 이제 처리가 될 거지만은 뭐 복잡한 내용들은 원격으로 또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사용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씩 메뉴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